네, 조정현 기자의 차차차 코너입니다. 다 함께 차차차. 이 딱 아주 관례적으로 우리가 차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차차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썼던 타이틀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스튜디오에 우리 산업부의 그 조정현 기자가 막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조금 전에 나왔던 신서름 기자는 좋은 선배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취재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우리 조정현 기자도 좋은 선배 밑에서 취재 열심히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모든 기자들이 다 그렇죠. 약간 네. 도제식으로 돼서 어찌됐건 전 뭐 각자 도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다. 네. 물론 좋은 선배들은 많습니다. 네. 소문에 의하면 뭐 우리 조정현 기자는 좋은 그 데스크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건 이제 대회비로. 네, 대회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우, 쌤통이다. 쌤통이에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딱 주제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자동차 시장은 이 신차 출시, 이 신차 경쟁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요. 자, 조정현 기자와 함께 어떤 차들이 어떤 장점을 내세워서 신차를 내놓고 있는지 앞으로 어느 브랜드가 또 신차 시장을 많이 좀 장악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 유독 연말 갈수록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신차 출시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가을철 시즌이라고 하면 야외 활동도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통상 일단 자동차 시장에서 성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동을 한참 지났잖아요. 곧 있으면 뭐 대설입니다. 절기상으로. 겨울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차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는데요. 통상 겨울철은 좀 자동차 시장에는 좀 비수기입니다. 일단 겨울철에 발생했던 대기 수요들이 잔뜩 쌓이면 그 다음에 날이 풀리는 이 봄쯤에 한창 또 신차들 출시가 본물을 이루면서 또 수요들을 흡수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데요. 올해는 좀 구조가 다릅니다. 수입차나 국산차 너나 할 것 없이 한겨울에도 계속 신차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고 또 뭐 좀 비주력 모델이 아니라 주력 모델들의 출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위기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기감?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서 밀리면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내수 경기는 계속 부진하죠. 그렇죠. 내수 판매가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입차 공세가 신차 출시가 계속 잇따르면서 국산차들의 그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하락세를 걷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 수입차 입장에서는 지금 쌓아놓은 발판을 좀 더 확고히 다져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되는 과제도 있고 해서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한겨울에도 이렇게 날이 추운데도 계속 주력 모델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 좀 예년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차들이 좀 국산차, 신차 많이 좀 출시가 됐나요? 일단은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뭐 아시겠지만 신형 제네시스 출시였겠죠. 이 제네시스가 비단 좀 비싼 고급차라는 그 점과 더불어서 이 현대차의 주력 모델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굉장히 부담이 많은 차인데. 제네시스. 이전에 나왔던 뭐 K9과 비교를 하면 K9도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은 차지만 K9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여러모로 조금 아직은 미완의 대기라는 평가가 붙었었는데요. 제네시스는 이미 출시 이후에 전 세계에선 25만 대가 팔리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중요한 차다. 이런 중요한 차를 이 한겨울에 겨울에 내놨습니다. 하얏트 호텔에서 얼마 전에 그 거대하게 출시회를 열었었는데요. 이 현대기아차의 출시의 특징을 보면 이 좋은 차들은 하얏트 호텔에서 출시를 합니다. 오전에 한번 방송 기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공개를 하고요. 촬영 한번 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저녁 시간에 맞춰서 만찬때 맞춰서 다시 한번 7시쯤에 이렇게 각계각층의 하얏트. VIP 한 1000여 명을 모아서 정몽구 회장 일가가 다 나온 상태에서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이번 그 제네시스 출시 뭐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좀 한번 좀 전해주시죠. 일단은 무엇보다도 정몽구 회장이 직접 1시간 전에 나와서 귀빈들을 맞이를 했습니다. 미리? 네. 미리 정몽구 회장이 그렇게 신차 출시에 자주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1년 반 전쯤에 K9 출시회 때 그때 한번 하얏트 호텔에서 직접 출시를 주관했었고요. 이번에는 더 미리 나와서 귀빈들을 맞고 또 특이한 점은 그 현대차 정몽구 회장 일가 그 직계 가족들이 모두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 현장 그림 같은 게 좀 안 나오나요? 어떻게 좀 전혀 현장 그림 그림이 안 나오고 우리 저랑 또 조정현 기자 이렇게 잘생긴 두 분이서 이렇게 또 화면을 독식하고 있으니까 참 좋네요. 이 거대한 화면이긴 한데 또 뭐 막상 보면 그렇게 재밌는 화면은 아닙니다. 다 뭐 양복의 넥타이. 저는 차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조정현 기자
제네시스 보고 나니까 느낌 같은 거 어때요? 좀 보니까. 일단은 제네시스 출시를 가면은 네. 이 현대차라는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현대차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은 차고 출시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구성을 합니다. 네. 아주 거대한 멀티비전에 정말 화려한 음악과 뭐 아리따운 모델들, 뭐 잘생긴 선남선애들 네. 총출동해서 하는데 굉장히 좀 절박함이 보인다고 할까요? 굉장히 이 차가 현대기아차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그런 모델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또 그런 부담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는 또 수입차의 공세를 또 막아내야 하는 그런 중책도 맡게 되고요. 여러모로 화려함, 그 모델의 중요성이 주는 화려함과 또 부담감, 절박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엿보였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야, 제네시스. 향후 10년, 현대기아차 그룹에 10년이 달려있다. 네. 가격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일단 앞부분 딱 보니까 네. 그 BMW하고 조금 이게 좀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 느낌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 많이 뵀었는데요. 아무래도 예전 제네시스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쭉 쏟아지는 모양이었잖아요. 앞에도 맞아요, 좀 맞아요.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모양새였고 옆 라인을 보자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앞에 후드가 굉장히 좀 깁니다. 이 전형적인 그 후륜 구동 대형 세단의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후드가 좀 길고 차체가 뒤로 좀 매끈하게 빠지면서 네. 앞에는 툭 자른. 이 툭 자른 툭 의미가 자른. 뭐냐면 이게 좀 뭐예요? 더 라디에이터 그릴을 직각으로 자름으로 그렇죠. 인해서 더 면이 넓어지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강인한 모양새를 주고 좀 더 젊은 이미지. 그렇군요. 예,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건데 뭐 디자인은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바뀐 디자인이나 이런 게 우리 조 기자 취향에는 딱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저는 이번에 출시를 하기 전에 물론 뭐 그 사진을 통해서 유출이 됐었잖아요. 해외에서 광고 현장에서 이미 사진이 한 차례 유출이 됐었는데 그 사진과는 사실 실물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 실물이 유출된 이후에 현대차에서 기자들을 그 남양연구소의 화성연구소에 모아서 제네시스의 실물을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었어요. 그 프레스를 대상으로 했는데 일단 평가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최근에 그 프리미엄 세단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한데 모은 그런 전형적인 스포츠 세단의 라인을 가진 좀 매끈하게 빠진 그 디자인이라는 평가가 많았었고요. 다만 아주 혁신적이진 않다. 아주 이전에 YF 소나타나 그랜저에서 선보였던 그 플루이딕 스커프처라는 그 디자인 요소 있잖아요. 굉장히 좀 난을 치듯이 아주 날카로운 YF 보면 후두부에 주름이 팍팍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고 공격적이었지만 또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좀 과하지 않냐. 예. 일각에서는 좀 곤충룩이라고 표현한 분들도 있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그 곤충룩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는 좀 더 정제된 다소 좀 안정감을 택한 그런 뭐 디자인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격이 어때요? 좀 이렇게 참한가요? 아니면 조금 뭐 어떤가요? 좀 부담스러운가요? 가격이 참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그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현대기아차의 최근에 출시 트렌드를 보면 가격 인하가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가격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양들을 강화하면서도 가격은 소폭 인하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뭐 연구개발비 5천억 원을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각종 뭐 안전 편의 사양 비롯해서 현대차가 독자 개발한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장착을 했는데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가격은 상당히 좀 뛰었습니다. 가장 주력 모델인 그 모던 프리미엄 그 트림을 보면 한 23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뭐 현대차에서는 실제 인상분만을 따지면 48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인하 효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첨단 편의 사양들이 보강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한 평가는 소비자들에게 맡겨야 되죠. 6천만 원 정도 하나요? 6천만 원? 고급 사양으로 갈 경우는 6천만 원대로 뛰고요. 뭐 속된 말로 시쳇말로 깡통이라고 표현을 하면 가장 낮은 사양은 한 4,600만 원 정도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어떤 분이 이 양반은 진짜 폭주죠. 자기가 230km까지 국내 도로에서 밟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네시스 정도면 그 양반은 약간 외제차 같아요, 외제차. 내긴 안 했는데. 근데 제네시스 정도면은 200km 이상 밟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자단이 11월 초에 직접 그 미국의 모하비 사막의 주행 테스트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직접 몰진 못했는데 완성된 차가 아니에요. 프로토타입이었기 때문에 직접 몰진 못했지만 그 드라이버의 뒤에 앉아서 그 여의도 크기만한 주행 시험장 한 바퀴 돌았는데요.
뭐 직선주로에서는 한 250km 정도. 250? 네, 내달리. 근데 그렇게 뭐 체감 속도가 빠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요즘 워낙 엔진이나 이 차체 강성 같은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250km. 관건이 이제 곡선입니다. 이게 주행 시험장에 와인딩 코스라고 하면 그 곡선 주행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가파른 곡선 주행로인데 한 100km 정도로 브레이크를 안 밟은 상태에서 100km 정도 이렇게 달렸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뒷자리에서 크게 밀림을 느끼지 못할. 일단 현대차에서 이번에 가장 중점을 둔 게 디자인은 물론이고 또 차체 강성을 강화하는데 아주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요. 이 차체가 약하면 예를 맞아, 들어 맞아. 좀 철판도 약하고 이 접합 부분도 약하면 돌 때 좀 뭔가 삐그덕거리면서 쏠립니다, 굉장히.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다 이제 차체 강성과 강화된 부분인데 그 강성의 강화에 가장 주력을 둔 차가 제네시스입니다. 그 차판 네. 그것도 문구 회장님께서 직접 챙기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헬리콥터 타고 직접 당진까지 내려가서 출시를 며칠 앞두고 가서 이제 현장을 점검을 했었는데요. 네.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이 차체 강성이라는 부분이 요즘에 BMW나 이런 세계 글로벌 브랜드들은 차체를 강성을 높이면서 또 경량화까지 함께 달성을 하는 추세거든요. 가볍게 하고 네. 있죠. 예. 그런데 때문에. 이번 제네시스에는 그 정도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아, 일단 좀 현대차에서 무겁군요. 이유를 설명하기를 경량화까지 달성을 하려면 뭐 카본이나 알루미늄 같은 소재들을 많이 써야 투입을 되는데. 해야 된다. 다만 그 소재들이 강성도 좋고 경량화가 되는 건 맞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AS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유를 이제 경량화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로 내걸었었는데요.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제네시스의 차체 강성이 증가했고 또 역으로 무게까지 줄어서 연비가 소폭 하락한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이번 제네시스는 그래서 한마디로 양면성을 갖고 있는 차다. 연비도 좋아졌어요? 연비는 떨어졌죠. 떨어졌다. 예, 중량이 늘면서 무거우니까. 연비가 하락을 맞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데 연비 하락이라는 게 1년치의 기름분으로 해서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아주 의미 있는 뭐 큰 돈은 아닐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경량화와 그에 따른 또 경제성 높이기, 연비 상승이라는 요즘에 글로벌 트렌드와는 조금 다르게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시했던 게 결국에는 주행 성능 향상인데요. 이 부분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택할지는 향후에 이제 판매량을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이 준비된 내용과는 완전히 별개로. 아 근데 네. 제가 이제 이 초보자 입장에서 궁금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뭐 가장 관건이 관심사가 또 제네시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제네시스가 이 휴직이라는 겨울에 이렇게 딱 신차를 내놨는데 네. 외제차 중에서는 누구를 견제하는 거예요? 어느 브랜드를? 어느 직접적으로 딱 꼽아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선배께서 선배가 얘기했던 대로 BMW와 닮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BMW나 아우디, 벤츠의 이 중형 모델, BMW 5 시리즈나 벤츠 E 클래스나 아우디의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A6 이런 모델들과 가격 면에서나 뭐 스펙 면에서나 동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제가 한편 좀 지금 갑자기 슬퍼지는 게 선배나 저나 제네시스를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오래 하고 있으니까 조금 괴리감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은 원래는 제가 조 기자랑 네. 너무 비싸요. 네. 연비 안 좋아요.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네. 근데 약간 바꿔서 외제차 얘기를 해보면 6천만 원, 5천만 원, 뭐 5천만 원, 6천만 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수입차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그렇죠. 뭐 파격적인 할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뭐 할인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가격 할인과 더불어 사실 가격 할인 해봤자 뭐 6, 7천만 원짜리 수입차에서 가격 할인 해봤자 뭐 1,000만 원 할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 같은 소유자 입장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주목할 점은 가격대 자체가 아예 낮은 저렴한 중저가의 소형차들이 많이 투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보통 수입차라고 하면 중대형 이상의 비싼 차가 대다수였는데 이젠 좀 소형차도 많아졌기 때문에 한 3천만 원짜리도 있나요? 3천만 원대? 요즘 2천만 원대도 많습니다. 외제차인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닛산에서 출시한 주크 같은 걸 보면 물론 차는 굉장히 작은 소형 SUV지만 한 2천만 원 중반 후반 정도대 출시가 돼서 뭐 여러 가지 타겟층들이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선택지가 다양해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조 기자. 네. 6천만 원으로 내가 차를 산다. 네. 신형 제네시스입니까? 아니면은 BMW 5 시리즈예요? 아니면 벤츠 E 클래스예요? 아니면 아우디 A6예요? 어떤 거를 우리 조 기자는 마음에 두고 있는지 혹시 좀 제가 좀 참고 좀 하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만약 6천만 원 들고 꼭 신차 시장이 아니라면 아, 6천만 원 가지고 1억 원짜리 중고차를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이 1억 원이었던 중고차를 아주 그 검증된 딜러를 통해서 이거 뭐야 지금 답이 지금 이거. 그러니까 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1억 원짜리 6천만 원에? 뭐 감가 특히 수입차나 뭐 중고. 국산차 비싼 경우에는 감가가 뭐 4, 50% 정도 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타. 가격 대비 성능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1번 그럼에도 제네시스 불구하고 아니고. 일반적인 추세로 일반적인 저랑 비슷한 나이대 판단에 따르면 아무래도 연비가 좋고 디자인이 역동적이고 또 주행 성능이 좋은 그런 차를 고를 것 같네요. 그 점에서 가장 좋은 차는 뭐예요? 그러니까 조기 그렇다면 취향에 맞는 거. 디젤 엔진을 단 아, 뭐 해외 수입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아직은 좀 6천만 원, 5천만 원대에서 국내 이 차들이 좀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이 나이에 제네시스를 몰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사회적인 인식상. 1억짜리 벤츠를 6천만 원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약간 몇 년 지난 거. 중고차에서 잘 검증을 한다면. 그래요. 하지만 매우 위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요? 중고차를 고르는 스킬이 떨어진다면. 아, 위험해요, 그게? 네, 그렇죠. 차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인젝터 하나 잘못됐거나 미션이 좀 마모됐다거나 하면 사자마자 싼 값에 샀다고 좋아했다가 바로 뭐 수리비가 1,000만 원, 2천만 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수입차 중고 시장은 그만큼 그런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된다.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아예 뭐 시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안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QM3 얘기를 짧게 하고 좀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QM3 어떻게 좀 많이 좀 좋아졌나요? 짧게 얘기해 주시죠. 이 차가 굉장히 묘한 차입니다. SM이죠, SM. SM 네. 시리즈에서 또 CUV 컨셉으로 네. 나오는 그 QM 라인인데 그렇죠. QM3. QM3인데 이게 수입차도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한 차도 아닌 좀 묘한 차인데 결국에는 뭐 국내 완성차 업체가 판매하는 국산차인데 제조는 또 르노에서 스페인 공장에서 하는 그런 또 희한한 차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르노 삼성이 부산 공장에서 계속 해외 생산분을 막 미쯔비시나 니산 걸 생산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은 또 르노 걸 받기도 하면서 좀 재밌네요. 국내 완성차 업계로서 정체성 잃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이 알겠습니다. 나오는데 아, 어찌됐건 QM3 자. 묘한 차인데 가격은 좋습니다. 조정현 기자와 함께 신차 얘기해봤습니다.